이자를 못 내서 집을 뺏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. 하루에 150건씩 이미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자를 못 내서 원리금을 못 내서 집이 경매 처분 당한다라는 건 이미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무리한 것들이 터져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.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요,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은 경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겠죠. 이미 지금도 경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밀려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. 마치 2014년 15년 16년 같은 느낌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, 10억 하던 게 30억 됐어요. 그 30억에서 한 2, 3억 깎아준다고, 한 5억 깎아준다고, 25억이라고 누가 살려고 달려들겠냐라는 겁니다. 안 달려든다라는 겁니다. 왜 안 달려들겠습니까? 그때 그 가격에 사면 호구되는 걸 너무도 알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만큼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내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. 또한 사람들이 집을 산다 안 산다 지금 관심 안 갖는다라는 겁니다.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? 왜 관심을 못 갖겠습니까? 돈이 없으니까요. 자기가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담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. 냉정하게 생각하고 잘 좀 따져봐야 합니다. 참으로 고민스러운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. 예사롭지 않죠. 만만하지 않습니다. 좀 더 두렵죠. 좀 더 겁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어떻게든 앞으로 잘 좀 따져보고 지나야 됩니다. 세상 살아가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이때까지 저도 그랬고 저의 인생 선배들도 그랬고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. 근데 그게 대다수가 아닙니다. 저는 항상 10%의 법칙을 믿습니다. 10%의 법칙을.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들도 10%.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터져서 생존하는 사람도 10%.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도 10%,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도 10%. 10% 남짓이 돈 벌고 나머지는 다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겉으로 볼 때 부동산 경매에서 다 돈 번다? 경매에서 전부 다 돈 법니까?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.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죠. 이미 경매가 150건씩 매일같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. 그들은 어쩌자고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을까요? 언론에서 부추겨서 유튜버들이 사야 된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서 돈 번 걸 봤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의 생각,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.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,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. 그리고요, 인과응보라는 말을 저는 항상 믿는데요. 자기가 부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. 무리하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부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. 대출이자 1% 후반대 2% 초반일 때 되게 좋았죠. 되게 만만했죠.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냐라는 겁니다. 계속 유지가 되지 않죠.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. 난감한 겁니다.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. 잘 따져봐야 됩니다. 세상 만사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척척척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욱더 고민해야 되고 더욱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. 누구에게나 사는 게 다 빡셉니다. 특히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, 최소 5년간은 별로다라고 봐야 됩니다.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 안 가지고 뛰어들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. 집을 왜 사? 비싼 가격에. 집값이 3배 올랐는데 4배 올랐는데 왜 사냐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미친 적이 올랐죠.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도 올랐고, 대략 따지면 8년? 9년?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, 그 오른 만큼의 거품이 다 빠질 때까지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10억짜리가 30억 됐다고 다시 10억으로 내려온다, 이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10억이 된 게 30억이 되었으면 그게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15억까지 내려가진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보는 거죠. 2억짜리가 8억 됐는데
다시 뭐 3억이든 3억 5천까지 내려가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?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. 그러면은 2억짜리가 8억 됐다가 다시 4억 된다고 4억에 너도 달려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건 단순하게 숫자 노름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딱 명쾌하게 딱 그렇다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머릿속으로 그렇게 굴려본다, 궁리해본다, 생각해본다 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무리하게 비춰가지고 하다가 휘청거리면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 생각으로, 그런 각오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상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겹고 참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. 사는 게 꽤 험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로,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을 수 있을까? 나을까? 별일 없을까? 라고 계속 되묻습니다. 무리해서는 안 된다.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.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안전하게 살아가야죠. 착실하게 말입니다.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. 세상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영끌해서 쉽게 부자가 된다?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을 대출받아가지고 4억 5천을 대출받아 집어넣고 집값이 10억 돼서 5억의 CS 차익을 보고 그걸 또 잘 성공하고 그 다음에 20억짜리 집을 사고 10억 대출 받고 그 다음에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또 한 20억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80억 100억짜리 자산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긴 할 겁니다. 근데 그 반대가 되면요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고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척척 흘러가면 인생이 되게 풀리는 거고 근데 세상 사는 거 아무도 장담 못한다라는 거 함부로 그런 결정을 척척척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전하게 착실하게 안전장치 마련해 놓고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절대로 쏠하지 않다라는 거, 녹록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 되겠죠. 세상이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려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좀 더 강해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고 봐야죠. 지켜봐야죠. 세상 사는 거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. 연끌해서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.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. 걱정이나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. 우리는 앞으로 철저히 냉정하게 안전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